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GS 1순환 오늘 4회 GS 1순환 4회 복습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제는 소를 제기하는 단계가 됐죠. 소송의 주체를 끝내고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형식적 형성의 소는 여러분들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다. 형식은 형성의 소인데 실질적으로는 비송, 소송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경계 확정의 소, 여러분들 확인의 소가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확정의 소, 요거 말고 이제 뭐 공유물 분할의 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름만 바꾸면 되겠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처불청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분권주의가 배제가 돼요. 왜요? 소송상 인정되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됩니다. 비송이기 때문에 처분권주의가 항소심에서 발현되는 불변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배제가 되고요. 청구 기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진실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 주어야 됩니다. 볼까요? 경계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토지 경계를 정할 수 있는 그 확정, 그 소의 이익이 있더라.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 범위더라. 그러니까 소유권 범위여가지고 확인의 소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법률 관계에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다. 즉 소유권의 범위나 권리의 확인, 이 법률 관계를 확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형성소송설의 입장에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툼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권리보호 이익, 소의 이익이 인정되더라. 그래서 경계선과 소유권의 한계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가지고 경계선을 창설하는 형성소송이면서 비송. 요거를 여러분들 꼭꼭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 절차에 따르지만 비송 사건의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직권 증거 조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처불청,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불변금도 적용되지 않고요. 청구 기각, 여기 이거 체크가 빠졌네요. 청구 기각 판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진실한 경계 확정해야 되고요. 다음에 항소한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해도 되더라. 왜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항소심에서 발현된 불변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구 기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원고한테 불리하더라도 이걸 청구한 원고한테 불리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청구 기각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청구 기각 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계를 확정해 주어야 된다. 경계를 창설하는 형성력이 인정된다.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요건, 여러분들 소송이라는 말 우리 잊지 말자. 절차라고 읽죠. 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절차의 적법 요건이고요. 본안 심리, 본안, 실체, 권리 의무 3개 세트 같이 가져가자 그랬죠. 그거의 심리 요건이자 본안의 판결 요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소송 요건은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뭐 중재 합의 이런 거 빼고는 그런 거는 뭐예요? 항변 사항이더라. 근데 절차가 적법해가지고 본안 판결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유리하니까 만약에 아무리 법원이 직권을 조사해도 그거의 존부가 확실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원고가 그걸 증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원고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지만 관당본 여러분들 관할 33조 내용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변론관할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당사자 자격. 여러분들 소송 계속 중사망하면 뭐예요? 이 소송 요건 흥결로 각하가 아니라 중단이더라.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본소의 이익이 본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더라. 본소는 소 제기 시. 그래,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할 사항을 말하면서 본안의 심리자, 본안의 판결 요건이고요. 다음에 뭐 증명 방법,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엄격한 증명, 법에서 정한 법정 그 조사 절차를 거치고 법에서 정한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하는 그 엄격한 증명의 의미는 뒤에 가가지고 배울 거니까 가볍게 읽어주시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직권조사 사항에 관해서도 존부가 불분명해. 그러면은 입증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뭐예요? 본안 판결을 받는 게 원고한테 유리하잖아. 근데 절차가 부적법해가지고 각하되면 본안을 못 받으니까 그 불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니까 만약에 본안 판결을 못 받는 불이익 그러니까 원고에게 입증 책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항변 사안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인정되더라.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부의 판단식이 여러분은 관당본 여러분들 관할권의 존부, 그 다음에 당사자 자격. 왜요? 이거는 소송 중단 사유에 불과하더라. 다음에 본소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이렇게 체크하자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원래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소송 경제 다 했는데 이것만 회복되면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고심에서도 참작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확인의 이익 또는 뭐예요? 추심 포기에 따라 가지고 당사자 적격의 회복 이런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인 많이 나오죠. 다음 예,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이라고 우리는 쓰고 이름은 뭐라고 했죠? 심리 결과의 선순위성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죠?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더라. 여러분들 학설 이름을 막 구구절절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특히 통설입니다. 통설. 그래서 본안 판결 요건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이 인정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동일 편면의 판결 선고 요건에 불과하니까 그렇지 않다. 또 절충설이 또 있는데 당사자의 절차권 보정을 위해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라는 결론 내려주신다는 요 세트 구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청구기각 판단 이용이 요거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의식이 정확히 바뀌실 겁니다. 또는 그 흠결과 소각합 판결을 해야 되는 우리 소송요건 흠결과 본안요건 흠결이 경합하는 경우에 본안심리함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소송요건 전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지 그러니까 본안 청구 기각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소각합 판결 그거를 먼저 확정해야 되는지 문제되더라. 그래서 볼까요? 본안 판결 요건서 여러분들 본안 판결에 앞서가지고 미리 조사해서 만약에 소송 요건이 흠결되면 소각합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니다. 판결 선고 요건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미리 심리할 필요는 없다. 절충설은 뭐 공익적, 사익적 구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판례는 뭐예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그 뭐예요? 고필공인데 한 명이 빠진 거야. 당사자 적격 흠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 흠결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를 기각했네요. 그러면은 또 이런 경우에 위법하다 또는 적법한 대표자였는지는 뭐예요? 대표자가 없으면 얘 소송 무능력자예요. 소송 무능력자에게 한 판결은 소송 요건 흠결로 각하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밝혀보지도 않고 본안 판단까지 한 건 위법하다라고 해서 긍정설의 입장이고요. 여러분들 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니까 그거를 먼저 심리해주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 당사자의 절차권을 침해하게 된다라는 요 논거 하나 체크만 잘 체크해주시면 요 내용 싹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요거까지 해가지고 소송 요건은 충분히 단문으로 나올 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비시 본안 심리 그냥 하면 돼요. 뭐예요? 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판결 이유에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 누락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더라. 판단 유탈, 판단 누락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뭐예요? 직권으로 발동을 그에 관해 가지고 요구하는 거는 직권 발동 촉구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직권 조사 사항이니까 그에 관해 가지고 당사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직권 발동 촉구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흠결시 이게 흠결시 보정명령을 하는 거고요. 또는 이송을 하거나 요거 병합소에서는 독립된 소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부적법 각하. 다음에 간과 판결의 효력입니다. 당사자 적격, 이재적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유효. 그래서 체크 한번 할까요? 본안 심리하면 족하고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판단하면 되고 이거는 직권조사 사항이니까 직권조사 사항, 발동을 촉구 그 주장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판단 유탈, 판단 누락의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흠이 있는 경우에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을 명하고요. 특히 59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송 능력 등 또는 대리인의 지위 등 체크해 주시고요. 안 되면 각하 여러분들 무조건 보정 명령을 여러분들 참 주의해 주셔야 한다 말씀드렸죠. 다음에 관할은 이송이고요. 병합 요건은 독립된 소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판결의 기판력입니다. 그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가지고 각하된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라는 첫 번째 결론부터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소송 요건 흠결에 관해서 미친다라는 결론부터 하나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다만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 마치 뭐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자 그 시적 범위에서 그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자라면은 요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소송 요건 흠결을 간과한 판결.
이재적 당사자 제소전사몽 이대립 당사자 구조가 깨져 있어요. 또 재판권의 흠결이 있어요. 이재적 당사자 적격을 간과하면 무효이고요. 상소와 재심이 안 되더라.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가 허용된다라는 견해가 있으나 무효이므로 대상 적격이 없다.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퍼펙트해지겠죠? 다음에 유효하면 상소로 취소할 수 있고요. 재심 사유 여러분 확정에 재심 사유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더라. 그냥 유효하나 위법하면 상소 재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심을 쓰실 때는 재심 사유에 해당함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송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각각 판결을 한 경우 우리 여러분들 혼인한 미성년자 그 사건 생각해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해가지고 성년자야 당사자 소송 능력이 인정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각각 판결을 했다? 그럼 뭐예요? 원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은 심급의 이익 왜요? 절작, 본안 판단을 받도록 하는 그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 환송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가 딱 있었죠. 하나가 1심에서 본안에 관해 가지고 주장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소송 요건 하나가 흥결되어 가지고 소각합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본안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요. 1심에서 흥결되었던 그 소송 요건에 대해 가지고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된 경우. 그래서 1심에서 본안에 관한 주장 증명 다 됐고 법원도 뭐예요? 송명권 그 증명을 촉구를 한 사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보호의 이익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권리보호 이익입니다. 여러분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라는 점 체크 잘 해주시고요. 현재 이행에서는 강제 집행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더라. 근데 강제 집행을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있습니다. 왜요? 판결문 받는다는 것 자체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로서 독자적 존재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심리적인 강제도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여러분들 시효 중단 하셔야죠. 시효 중단. 그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또 금전 채권이 만약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우리 채무자 그 그림을 하나 미리 그려놓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금전 채권의 이제 이행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을의 채권자 갑이 여기다가 가압류를 해놓은 사안이었어요. 그 사안에서 을이 얘한테 소를 제기할 수가 있냐? 상대적 처분 금지요. 지급 금지 명령에 따라서 어차피 이거 강제 집행 못해요. 왜요? 얘한테 돈 주면 안 되거든. 그런 경우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냐? 우리 앞에서 봤었죠. 관념적 해결 절차, 독자적 존재의 그러니까 뭐예요? 적법하고요. 전부 인용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인용이라는 결론 요거 두 개 반드시 구별하자 말씀드렸죠. 집행 단계에서 공탁함으로써 저지하면 돼요. 다만 등기 청구권은 또 얘도 마찬가지로 적법한데 여러분들 얘가 돈을 안 주고 버티면 되는데 등기는 그 사안이 다르다. 등기는 원래 등기소에 손잡고 가야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명하는 판결이 나왔으면 얘가 그 을이 혼자 가도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요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혼자 가가지고 등기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저지할 방법이 없겠더라. 왜요? 등기는 공탁이 안 되거든. 돈만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갑의 가압류가 해제될 것을 조건부로 인용해줘야 되고요. 다만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얘가 항변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항변해야 됩니다. 얘가 항변 안 하면 그대로 소유권 넘어가가지고 갑의 가압류 효력에 반합니다. 얘 항변 안 했다고 하면서 갑이 병에게 야 너 왜 항변 안 했냐? 그러니까 을한테 재산이 쏙 넘어갔잖아. 나 피해봤잖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밑에 내용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이행에서는 이행기가 현재 도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하려면 승소 확정 판결 집행권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권리보호 이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데 강제 집행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로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가진다. 소의 이익이 인정되더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채권 가압류가 된 경우 우리 을님이 병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제 집행 못하는 거 아니야? 아 못해도 상관없다니까? 판결문 받는 것까지 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부 청구 인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럼 병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을한테 줘야 되는 거야? 갑한테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집행 공탁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요거. 그다음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 민법 389조 2항에 있는데 민법까지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돈 안 주고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반드시 판례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요 말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피고 측 우리 병님의 항변 사실에 불과하니까 뭐가 아니라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니라 요거 진짜 여러분 짱
중요합니다. 가압류에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선행 자백에 불과하니까 뭐예요? 피고가 원용하여야 고려될 수 있다라는, 피고가 원용해야 된다. 다만 여러분들, 근데 목적이 실현됐어 또는 실익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특히 사회행위 취소로 야 수익자야 너 그거 야 수익자야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이거든 그거 다시 돌려놔 라고 하는데 이미 돌아갔어. 그럼 뭐예요?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소를 할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실익이 없더라,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지더라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내용들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는데 형료가 됐어. 그럼 땡큐 끝났네. 끝났고요. 또 건물에 대한 등기 청구를 하는데 건물이 없어. 이거는 등기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그 저당권세 등기가 말소됐으면은 이미 멸실됐으니까 끝났다. 이게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겠더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네요. 말소됐으면 더 이상 근저당권을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일부 청구는 우리 뒤에서 마지막에 체크를 하겠는데, 일부 청구는 무조건 우리는 허용 여부부터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얘는 처분권주의 원칙상 원고의 자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권리보호이익 장래 이행소 여러분들 이미 거대라고 말씀드렸죠. 장래에 여러분들 이미 거대한 노무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래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자체 그거를 현재라고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더라.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이지만 그 사실상 또는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시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이행기가 변종 후 도래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그 상태 계속이 그 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대상적 격, 여러분들 대미 꼭 쓰자 그랬죠. 여러분 대미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 여러분들 뭐예요? 의무의 성질, 우리 100만 년 동안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체크하면 그랬고요. 또 의무의 태도, 의무자의 태도 뭐예요? 난 돈을 분명히 다 갚았는데 제가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서 뭐예요? 근저당권 말소를 안 해주겠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태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래 임의거대 이게 단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출제될 예상은 안 되고요. 맨 밑에 하나만 체크해 주시겠습니다. 임의이행 거부 대비하기 위해서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해야 되고요. 다음에 관종기 후 계속 해가지고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체크 잘 한번 본문 내용 체크해 보시고요. 의무의 성질과 의무자의 태도, 여러분들 요 의무자의 태도, 선이행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안 주겠다는 거야. 피담보 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말소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근저당권 말소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의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가지고 변제를 조건으로 선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겠더라. 말소. 네, 여러분들. 다음에 목적물 인도의 집행물. 요거는 오늘 이제 카페에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요건 뒤에 우리 페이지 160 몇 페이지인가요? 거기 제가 한번 싹 양 페이지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요? 다음에 장래 이행에서의 심판 절차, 미청필 여러분들 요건이거든요. 소송 요건이거든요. 그럼 각하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증명하기 싫으니까 그냥 현재 이행 청구 해버린다고. 여러분들 그 변종시가 언제 도래할지 압니까? 그러니까 각하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밑에 장래 이행 판결의 구제책. 요거는 뒤에서 이거 진짜 짱짱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나머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여러분들 확대 이익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자 그랬죠? 요거 진짜 요거 무조건 빠매고니까 대상적 격을 한 줄이라도 꼭꼭 쓰자. 그러니까 대상은 무제한입니다. 즉 법률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추면 대상이 무제한이니까 확인의 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 남소를 방지하는 차원에 추가하는 요건을 넣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법률성입니다. 요거랑 구별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셨죠? 증서 진부 확인의 소 체크 오늘 시험 쳤습니다. 다음에 원칙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유치권 부존해소.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과 타방, 제3자 사이도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그 타인 간의 권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분쟁이 나한테 위험, 내 권리에 위험 불안이 있고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선생님 또 확인의 이익이 나오네요. 맞아요. 확인해소는 확인의 이익으로 모두 귀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성도 가볍게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확정의 이익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말소됐어. 그러면 근저당권이 말소가 됐으면 피담보 채무는 과거에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더라라고 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의 이의, 이거 진짜 짱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법 현유적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법률 관계 또는 권리 법률 관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어가지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에 확인해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확인해소의 보충성, 그리고 여러분들 핵심.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행해소를 제기하면은 그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뭐예요?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 선결적 법률 관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이 되더라. 다만 주된 관심사, 확인해소.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그 선결적 법률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냐? 그건 예외적으로 이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만 근저당권, 여러분 근저당권에서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요 세트만 정리해 주시면 밑에 거 싹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따서 읽어봤고요. 이행해소나 형성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뭐예요?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니까 그때는 뭐예요? 소의 이익이 없는데 선결적 법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더라라는 걸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원인으로 이행해서 인도 청구를 하는데 소유권 자체에 다툼이 있어. 그럼 이거 아예 다투지 못하게 해버릴 수 있는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겠더라. 중간 확인해소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마지막에 주된 관심사가 아닌 거. 선결적 법률 관계이지만 주된 관심사는 근저당이 말소되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즉 말소 등기 이행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담보 채무가 부존재한다. 여기에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여기에 다툼이 있으면 선결적 관계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반대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서 진부 확인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관계입니다. 뭐예요? 이 증서가 의사에 기해서 작성되었냐, 즉 진정 성립이 인정됐냐, 형식적 진정 성립이 인정됐냐 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예외적으로 이게 인정이 돼요. 뭐랑 걸리죠? 확인해소의 대상 적격, 법자현에 걸리던 분쟁 자체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상 적격 보겠습니다. 대상 적격의 의미는 요 조문 싹 긁어가지고 요거 하나, 대상 적격 하나, 그 다음에 진정한지 아닌지 요게 대상 적격이라고 그랬죠. 다만 요거의 의미가 뭐예요? 직현존, 직접 현재의 법률 관계의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 진정한지 아닌지는 성립의 진정이더라. 즉 형식적 진정 성립을 말하는 거더라.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까지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요 밑에 두 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법률관계가 그게 소멸됐어. 그러면 이거는 요 증서 진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게 아니더라. 다음에 법률관계를 들여싸고 이미 소가 제기가 됐어. 그러면은 그때도 그냥 그 판에서 싸우면 되지 굳이 증서 진부 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문 잘 적어주시고요.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직현존,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이라는 계약서 같은 거. 여러분 영수증 이런 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다음에 성립의 진정에 관한 것이 그러니까 내용의 진정, 실질적 진정 성립이 아니라 성립, 의사에 기해서 작성되었냐, 그때 대상 적격이 인정되더라.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앞에 아까 예외 제가 두 개 키워드 하나씩 체크를 해드렸죠. 법률 관계가 이미 소멸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계약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합의에 의해서 소멸됐는데요? 라고 주장하는 거. 또는 뭐예요? 밑에 이미 그 소가 제기되어 있어. 그 법률 관계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으면 그때도 확인의 이익이 없더라?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법률 관계에 관련된 소. 다만 여러분 요거요. 우리 관당보온 소송 요건 판단 기준시 관당보온의 그 본입니다. 여러분 그 본. 다음 소송물 이론 여러분 보겠습니다. 소송물 이론 여러분들 소송의 주체 그거에 대응되는 소송의 객체고요. 심판의 대상 203조에 나와 있습니다. 처분권주의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부실체법설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주자 그랬죠. 이것까지 다 되고 다른 민사소송법 쟁점들이 다 준비가 되고 나고 그 후에 보자 그랬습니다. 자 말소등기 청구의 무효사유. 말소등기 청구는 민법상 214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상 원인 없이 결론된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야. 그거에 관련된 무효 사유는 각각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고요. 목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성동일님 팬입니다. 예.
요게 뭐예요? 그 이제 진명 등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요. 그게 실질적 법적 근거가 214조더라. 그러니까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 근거도 동일해요. 성질과 그 성질까지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하는 게 싫으니까 야 그냥 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부 청구도 소송물은 명시적 일부 청구에 따라 일부 청구설에 따라서 명시했으면 그 부분만 소송물이 된다는 거.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 다음에 뭐예요? 위자료까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강의 중에 한 내용으로 그냥 가름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 3순환쯤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소의 제기. 실제로 소를 제기했네요. 여러분들, 제가 소장 수업 시간에 그림 많이 그려드리죠? 뭐예요? 소장, 당법지인, 주체, 소송의 주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이제 이분지설에 가까운 입장이지만 그냥 소송의 객체로서 소송물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그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당법지인이 있는지를 그거를 자체로 판단한다. 소장 심사한다. 그게 안 갖춰졌으면 보정 명령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정의 효력 발생 시기 뭐예요? 요 소재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시기. 요런 것과 관련한 그 효력 발생 시기인데 그게 소장 제출한 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야 아니야. 야 법원이 고쳐오라 그랬는데 그럼 빨리 고쳐와서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뭐 절충설은 뭐 인지랑 그다음에 당법지인을 구별하는데 그거는 뭐 가볍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당법지인은 소장의 효력을 갖기 위한 필수적 기재 사항이더라.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보정 명령을 하고 소장 심사를 하고 보정 명령을 한 다음에 안 하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249조는 꼭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인지를 붙여야 된다는 주문이거든요. 요게 노란색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소장 심사, 소장의 적법한 형식을 갖추었냐라고 하는 적식인데요. 명백한 하자를 미리 시정, 즉 당법지인이 안 나와 있는 거야. 소송의 주체와 객체가 빠져 있는 거야. 명백한 하자를 시정해가지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대표자의 표시가 법정 대리인인 대표자의 표시만 있으면 돼. 제가 법인과 주소와 대표자 이거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명백한 하자인데 이게 있어. 그러니까 잘못 표시했어. 그 경우에는 뭐예요? 명백한 하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소장 각하는 안 되고 판결로서 소를 각할 수 있을 뿐이더라. 그래서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게 불명확하더라도 뭐예요? 이는 성명권의 문제지. 그래서 그 뒤로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여러분들. 다음에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정명령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정을 명해야 된다. 소장이 적법하지 않았으면 제대로 소를 제기한 게 아니더라. 소 제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보정명령에 따라가지고 이걸 고쳤어. 제대로 고쳤다? 그럼 실제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소가 제기가 된 거냐? 아니면 뭐예요?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냐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소장 제출 시 설이라는 게 있고 보정 시 설이라는 게 있고요. 뭐 부족 인지 보장의 경우에는 절충설, 그다음에 뭐 청구 내용이 불특정인 경우에는 보정 시라는 뭐 이런 절충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판례는 보정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인지 부족 인지도 했을 때도 보정 시설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보정 시설로 가주시고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법원이 하라 그랬다. 법원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소의 제기가 적법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소장 각하 명령. 보정 명령을 했는데 얘가 안 해. 또는 보정 명령을 했는데 얘가 제대로 안 해. 그러면은 그때는 소장 각하 명령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싫어? 그럼 즉시 항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장 각하 명령의 행사 시기는 뭐예요? 피고한테 가기 전에. 즉 원고가 법원에 갔다가 법원이 보고 피고한테 넘겨주는 건데 이게 아직 넘겨주기 전에. 즉 줬는데 법원이 보자마자 야 다시 해와. 그런데 얘가 안 해. 그럼 그때 끝나는 거지. 만약에 이걸 법원이 넘겼어 이미. 그럼 피고랑 소송 계속이 발생을 했더라. 그러면은 이미 끝났다라고 해서 소장 부소원 송달 시설. 여러분 변론 개시설은 이게 그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지지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언제 될지가 모른다니까요. 이게 언제 될지가 모르니까 요게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는 재판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복 방법으로 즉시 항고와 사후 보정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뭐 제도의 고안이라고 해서 제가 원코인 더 준다는 거 체크하자고 말씀드렸죠. 밑에는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소장 부본 송달 시까지 할 수 있다 또는 뭐예요? 변론 개시까지 제1회 변론 기일 개시까지 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들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때는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송달되면 이 대립 당사자 구조가 이미 성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소송 계속이 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즉시 항고한 후에 고칠 수 있냐? 안 돼요. 즉시 항고를 만약에 즉시 항고를 안 해. 그럼 그대로 그냥 날아가는 거 소장 각하 명령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고 즉시 항고를 해서 항고가 인용돼. 그럼 그 소장 그대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항고 후에 다시 고친다? 이거 안 돼요. 법원이 고쳐오라고 했고 고치지 않아서 각하 명령했으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갈까요? 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 의무의 고지.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조문만 살짝 한번 읽어보자 그랬죠? 그래서 요 256조 1항 단서 공시 송달 방법에 따라 가지고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장의 부분을 송달할 때까지에는 뭐예요? 답변서 제출 의무의 취지를 알려야 되는데 공시 송달 여러분 공시 송달을 모르는 송달이라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내요? 제가 조세현님 말씀드렸죠. 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오른쪽에 무변론 판결입니다. 무변론 판결 제도는 불자, 제가 불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야. 또는 자백 취지에 전부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거야. 그때 무변론 판결 제도를 하는 무변론 판결을 하는 건데 뭐예요? 공시송달 사건, 우리 방금 위에서 봤었고 공시송달 사건 또는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자백간주 법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뭐예요? 그 판결 선고까지 다투는 그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형식적 형성해소 이런 데서는 무변론 판결 제도가 인정되지 않더라라고 체크하시고요. 법원에 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여기 보세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고요. 다만 원고의 청구가 너무 명확하게 기각될 게 뻔해. 그러면은 보정의 기회를 주고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게 제2심 판결 취소 또는 제2심 판결 취소, 환송 또는 자판이라는 밑에 내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피고한테 어떠한 절차도 보장이 안 된 겁니다. 무변론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취소하고 환송 또는 자판도 해도 된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인데요.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30분 정도 지났는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은 의, 요건, 취지, 효과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취지,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그다음에 소송 경제, 요건 뭐예요?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소송 계속 중, 별소 제기. 소송 계속 중, 계속이 언제인데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됐으면 소송이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효과, 소극적 소송 요건으로서 만약에 이걸 위반했어 그러면은 뭐예요? 소송요건 부적법 각하고요. 소송요건이니까 직권조사 사항이다. 후소법원이 소각하더라. 간과 판결한 경우에 상소는 할 수 있지만 재심 사유는 아니에요. 다만 전소와 후소가 모순되면 뭐예요? 뒤에 확정된 판결이 재심 취소더라.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뒤에 확정입니다. 후소가 아니에요. 후소가 먼저 확정되면 그 전소가 뒤에 확정되면 걔가 날아가는 거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의, 요건, 효과는 우리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각 요건을 각계 격파할 거예요. 최대 소송 여러분들 당소계 중에 당소에서 문제가 되더라. 소송을 여러분들 무조건 최대가 나오면 법적 성질 꼭꼭꼭 써주자. 그리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 관계여야 A소와 B소가 모순됐을 때 A소의 효력도 받고 B소의 효력도 받으니까 그때 기판력이 미치는 자 당사자 동일이 인정되는데 218조 3항이 문제되더라. 선생님 기판력에서는 뭐예요? 안때 채무자가 안때 한해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우리 중복제소 금지에서는 왜 그냥 요 조문대로 가나요? 그 취지가 다르다. 중복제소 금지의 취지와 기판력의 취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때, 기판력이 그 채무자가 안때 미치는 그 취지도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소송은 이건 뭐예요? 부정설은 이게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고유의 대리권설입니다. 소송물이 달라요 라는 거랑 긍정설이라는 판례, 절충설이 안때 채무자가 안때. 그래서 취지를 달리 이걸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책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피고가 바뀌어도 무방하고 기판력에 미치는 자면은 뭐예요? 동일 당사자를 볼 수 있는데 대비 소송이 안때 한해서 기판력이 미치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냐 문제 되더라. 다만 뭐예요? 부정설, 긍정설, 한정적 긍정설 방금 내용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양소송은 동일 소송이니까 중복소송 제기 금지 원칙에 위배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최대 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제기한 때에도 중복소 제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가 여러분들 참복
참가는 중복 소재기가 아니다. 유사한 게 뭐예요? 반복.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복재소 금지 원칙과 추심금 청구 소송은 여러분 핵심은 이거죠. 이모, 참원, 의무. 그러니까 소수 의견은 중복 소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으나 뭐예요? 우리 다수 의견, 전압의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보충 의견으로 요걸 이제 때립니다. 보충 의견으로 이제 소수 의견을 반박을 하는데 이 이중응소에 부담이 없어요. 왜요? 또 동일한 소송물로 쓰고 있으니까 이중응소에 부담이 없고요. 판결의 모순 저촉에 될 우려도 크지 않더라. 또 이거 소수 의견이 뭐예요? 아니 추심 채권자는 참가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야, 참가가 언제나 가능한 것도 아니야. 왜요? 상고심에서 할 수 없으니까 또 참가할 의무가 없잖아. 라는 겁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판례이지만 우리는 이모, 참원, 의무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위의 내용을 싹 정리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칙과 상기 항변 23년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 결론, 요 키워드만 보고 넘어갈게요. 소송물의 동의, 여러분들 소송물 그 자체여야 되기 때문에 선결적 법률 관계 또는 모순 관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왜요? 여기에는 소송 계속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소송물에는 항변에는 소송 계속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계는 여러분들 항변입니다. 상계 항변을 먼저 하고 후소로 상계로서 생사한 그 권리를 청구를 하든지 그 권리를 청구하고 있다가 후소에서 별소에서 뭐예요? 이 상계 항변을 하든지 똑같다. 항변에 불과하다. 소송 계속 없다. 즉 상계 항변은 뭐예요? 소송물을 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기판력이 발생할지 말지에 대해서 요건을 두 가지를 갖춰야 돼. 그러니까 그게 갖춰져가지고 기판력이 발생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중복재소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피고의 권리보호 외면이라고도 체크하자 말씀드렸죠. 마지막 쟁점입니다. 소송물 동일 문제. 여러분들 요거 제가 여기다가 제가 고쳐놨네요. 우리 책에는 반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확인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해소와 확인해소 여러분들 요 쟁점입니다. 반복 여러분들 일단 반소는 중복 소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별소재기가 아니라 판결의 모순 저촉도 별소는 다른 소는 맞는데 동일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다. 동일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결의 모순 저촉 우려가 없더라. 만약에 확인해소가 선행되고 있어요. 우리 앞에 관당보온 봤죠? 관당보온 확인의 이익이 유지가 되고요. 이행해소가 선행되었다 그러면 확인해소는 반소 이익도 없고요. 플러스 확인의 이익도 없습니다. 확인해소의 보충성,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 반소 이익은 뭐겠어요? 이건 반소는 여러분들 본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 본소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확인만 해? 이거는 그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일부 청구에 대해 가지고는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적 일부 청구설에 따르면 소송물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복습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36분 정도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